안녕하세요.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앉아있는 의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비밀 언어, 재료공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랑 흑연. 둘 다 놀랍게도 100%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왜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보석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연필심에 쓰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부서질까요? 정말 미스터리 같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정반대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볼 겁니다. 네, 그 해답은요. 바로 재료공학의 핵심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지니어들이 방금 그 다이아몬드 미스터리 같은 문제들을 풀 때 쓰는 일종의 비밀 공식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예요. 먼저 두 탄소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엔지니어의 비밀 공식이 뭔지, 그리고 그 공식의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레시피와 결과, 행동과 임무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걸 다 합쳐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비밀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건 딱 4단계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인데요. 재료공학을 공부한다면 정말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4가지예요. 공정, 구조, 특성, 그리고 성능. 이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즉 공정이 재료의 속모습인 구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구조 때문에 재료의 성격인 특성이 정해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특성이 이 재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즉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볼까요? 바로 공정이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꼭 요리 같더라고요. 똑같은 밀가루라도 오븐에 구우면 빵이 되고 끓는 물에 삶으면 국수가 되잖아요. 어떤 레시피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재료도 어떤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그 내부 구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건 바로 그 조리법이에요. 쇠를 뜨겁게 달궈서 망치로 두드리거나 틀에 부어서 굳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온도로 과열했다 식히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공정인 거죠. 그러면 구조는 뭘까요? 바로 그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재료의 속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미경으로 아주 깊숙이 원자 수준까지 들여다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뭉쳐 있는지를 바로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에서 쇠를 막 두들기고 있죠? 이게 바로 공정이에요.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내부의 알갱이들이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재배열됐어요. 이게 바로 구조의 변화인 거죠. 공정이 어떻게 구조를 바꾸는지 한눈에 보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내부 구조가 이제부터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 공식의 나머지 2단계, 특성과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성은 말 그대로 그 재료가 가진 고유한 성격이나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는지, 전기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지, 빛을 통과시키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특성에 속하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같은 폴리머의 강성,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한지를 비교한 건데요. 강철이 압도적으로 높죠? 바로 이런 특성의 차이 때문에 튼튼한 다리는 강철로 만들고 가벼워야 하는 비행기는 알루미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능은 이 재료에게 주어진 최종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료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목적이죠.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라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가볍고 튼튼하다는 특성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게 성능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거죠. 공정이 구조를, 구조가 특성을, 그리고 특성이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단계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좋은 예시, 강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똑같은 쇠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단지 식히는 방법, 즉 공정 하나만 바꿀 거예요. 하나는 공기 중에 천천히 식히고요. 다른 하나는 뜨거울 때 확
찬물에 집어넣어서 급하게 식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천천히 식힌 쇠는 내부 구조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녀석이 됐고요. 급하게 식힌 쇠는 반대로 엄청나게 단단하지만 툭 치면 깨지기 쉬운 구조로 변해버렸어요. 바로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드럽고 질긴 특성을 갖게 된 강철은 충격을 잘 흡수해야 하는 자동차 몸체나 파이프라인 같은 데 쓰이고요. 반대로 단단하고 강한 특성을 갖게 된 강철은 칼이나 드릴처럼 다른 걸 깎는 절삭 공구나 엔진 부품으로 쓰이는 거죠. 보세요. 공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재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공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건 단순히 이미 있는 재료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공식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성능을 가진 재료가 필요해. 그러려면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겠네. 아, 그럼 이런 공정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요. 바로 공정과 구조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특성과 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품들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드는 신소재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 뒤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비밀 공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혁신은 결국 새로운 재료에서 시작되는 셈이죠. 유명한 재료공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결국 기술이 한 단계 크게 발전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더 좋은 반도체 재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컴퓨터도 없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지 그들의 비밀 공식을 살짝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훨씬 더 오래가는 배터리, 더 안전한 우주선, 아니면 우리 몸에 꼭 맞는 인공장기까지. 과연 다음 세대의 놀라운 신소재는 우리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열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단계 공식 안에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